네, 안녕하세요. 상황판단 강사 길규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작은 키가 아닌데 항상 윤진원 강사님과 있으면 올려다보게 돼요. 지금도 방금 뒤에서 약간의 비교가 됐는데 어쨌든 상황판단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려보면요. 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본 강의에 대한 안내 및 19년도 총평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릴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에 제가 기초 강의를 진행했을 때 보면 아직 19년도 시험을 응시 안 하신 경우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19년 총평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낮출 테니까요. 나중에 풀어보신 다음에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법률저널에 기고한 19년 총평이 A4 용지 한 5페이지, 6페이지 분량이 있어요. 완벽하게 분석해놨으니까요. 나는 좀 나의 자체적인 분석이 끝났다 하시는 경우에 그걸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한 19년도 총평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험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올해 상황판단 시험 어떠셨나요? 이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서 올해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긴 했죠. 그래서 정답률 50% 이하의 약간 변별력 있는 문제 개수를 보면 올해 19년도 시험이 11문제였거든요. 이거는 2012년도 11문제와 비교해서 이게 역대 제일 많았던 해예요. 그래서 50% 이하 변별 있는 문제들이 제일 많았던 해인 거고 나머지 13, 14, 16년도가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이때는 8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정답률 좀 낮은 변별력 있는 문제가 예년보다 좀 많았다는 것들을 확인해 두시면 될 테고요. 반면에 정답률 90% 이상의 누구나 득점 포인트로 삼는 문제들이 있죠. 꼭 맞히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올해 5문제로 역대 제일 적었어요. 직전 연도 18년도에요. 직전 연도 18년도에 이 개수가 몇 개였냐면 14문제였거든요. 90% 넘는 문제가 14문제였어요. 근데 올해 그게 5문제로 줄었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문제 푸신 분들 아시겠지만 텍스트 문제에서 일치부합형 문제들이 잘 안 보였죠. 근데 그 위치가 표로 정보를 제시한 문제로 대체되긴 했어요. 근데 그 문제들 역시도 해결하실 때는 그냥 발췌독 하시면 돼서 문제 푸는 스킬이나 접근하는 방식은 유사한데 일단 형태적으로 텍스트 문제면서 일치부합 문제가 안 보이다 보니까 당황하셔서 90분의 전략이 잘 운영이 안 되다 보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정답률이 좀 떨어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문제가 막 극악의 난이도 문제가 있진 않아요. 2012년도 이 문제도 보시면 11번 문제, 안나푸르나 문제. 좀 전에 저랑 만나서 얘기하신 분들도 몇 분이 안나푸르나 문제 이거 어떻게 푸냐고 질문하시던데 이런 문제나 아니면 15번 문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6층 순찰하는 문제라던가 17번 문제 피자 나와서 먹일 수 있는 경우에서 따지는 문제나 뭐 이런 식의 조금 약간 임팩트 있는 어려운 문제가 딱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잽이 계속 날라와요. 난이도 1부터 5까지 리커트 척도를 했을 때 난이도 점점 상승할 때요. 극악스러운 5의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1도 없어요. 계속 3 안팎에 잽이 날라오다 보니까 건드리면 못 푸는 문제들이 꽤 있으신 거죠. 쉽게 풀리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황해서 전략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신 케이스에서는 정답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해서 올해 경향이 다소 난이도가 있었고요. 특히나 보통 학생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유형을 5개로 구분했을 때 텍스트 법조문, 저는 계산, 규칙, 경우의 수 이렇게 5개로 나누고 요 3개를 그냥 묶어서 기타 유형입니다 라고 하는데 보통의 학생분들이 전략을 세우실 때 다 대비 안 하시죠. 나는 요거 정확히 잡고 요거는 당일 컨디션 봐서 선별해서 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전략 세우신단 말이에요. 소극적 전략. 이러신 분들의 경우에 올해 문제에서 낙폭이 훨씬 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형의 개수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난 것도 아니거든요. 해마다 이 17, 18, 19년도가요. 해마다 이 2개 유형이 18문제, 이 유형이 22문제였어요. 그 중에 셋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계산 문제. 그동안 뭐 8문제, 9문제 나왔다가 올해는 11문제가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계산 유형의 문제가
이 세 개 유형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고 이게 1순위, 경우의 수 2순위, 단순 규칙 문제가 3순위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제대로 대비를 안 하신 경우에 올해 데미지가 훨씬 크셨죠. 그래서 작년까지, 재작년까지 문제 난이도가 실은 역대급 제일 쉬웠어요. 17, 18년도가 상한 판단 실시된 이래로 제일 쉬웠던 해인데 이때 점수 받으시거나 혹은 이 문제 풀어보시고 에이 풀만하네 라고 생각하신 경우에 상한 판단 준비를 좀 소홀히 하시면 올해 평균적으로 한 3문제 정도의 점수 하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형의 대비가 덜 되신 분들은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시는 케이스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예 수업 때 이 부분들 중점적으로 비중 높여서 하고 있잖아요. 잘 대비해 두셔야 최근 시험의 경향이 좀 대비가 되실 테니까요. 19년도 난이도 분석 잠깐 해봐드렸고요. 좀 더 자세한 분석은 뒤에 다 같이 이제 그 스케줄에 따라서 19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다 같이 푸시고 좀 더 정확한 분석을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분석 해봐드렸고요. 좀 전에 윤진영 선생님 강의 보면서 상하판도 되게 유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막 점수 적으셨잖아요. 근데 그때 상하 판단으로 합격하신 케이스는 별로 없었어요. 상하 판단이 제일 고득점인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하 판단은 대체로 선방하는 과목이 많은데 상하 판단을 소홀히 하시다 보면 얘가 제일 천덕꾸러기예요. 점수가 많이 빠지면 다른 과목을 좀 메꾸기가 좀 어려운 과목인 거니까 아까 강조하셨잖아요. 원자산 생활 과목의 밸런스 가장 소홀하기 쉬운 상한 판단이긴 하지만 잘 대비해 두셔야 안정적인 합격이 가능하실 겁니다. 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40문제 중에 38문제 나왔다고? 상한 판단도 그거 하시잖아요. 여기가 복잡할 것 같으면 아까 여사건이라는 용어 쓰시던데 상한 판단도 반대쪽 사고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 원자상 각각에서 요구하는 사고가 다 유사해요. 그래서 준비해 두시면 더 편하실 테니까요. 그래서 38문제보다는 당연히 2문제 신경 쓰는 게 훨씬 더 쉽죠. 만약에 대표적인 예가 지금 생각나는 게 2017년도 17번 문제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문제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9개 어플리케이션에서 조건 하에서 뭔가 계속 휴대폰이 켜져 있기 위한 거기서는 9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요. 6개가 작동을 해야 휴대폰이 켜져 있게 돼요. 그러면 9개 중에 6개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디가 더 쉽다? 안 돼. 3개를 신경 쓰는 게 쉽거든요. 근데 이 사고는 실은 그 전에 16년도 16번 문제, 14번 문제에서 나왔었어요. 그게 뭐냐면 9명이 원탁에 앉아서 마피아 게임 같은 거 하는 문제 있죠. 시민과 범인 나왔던 문제인데 9명 중에 6명의 시민과 3명의 범인이 있어요. 자, 그러면 원탁에 9명을 앉힐 건데 9명을 다 앉히면 안 돼요. N-1개 정보 처리. 내일부터 경우의 특강 할 텐데 N-1개 처리라 둘 중에 한 그룹만 앉히면 나머지 그룹이 자동으로 앉아요. 그러면 시민과 범인 중에 누굴 신경 쓴다? 3명의 범인을 신경 써서 9자리 중에 3명의 범인을 앉히면 나머지 시민이 자동 결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은 이 문제에서 이거 사고를 했으면 그 다음 17년도 문제에서 또다시 그 사고 쓰고 이런 식의 기출문제는 계속 그 장치를 반복해서 출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수업 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하 판단 보시면요. 학생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이 문제 또 안 나와요. 나와요, 그 문제. 그 장치가 계속 다시 발현되고 그런 문제에서 다시 쓰는 스킬들이 다 정형화되어 있거든요. 제가 수업 때 극단적으로 2014년도 이후에는 새로운 스킬이 등장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2014년도 이후에는 다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이 다시 변형돼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이시면 일단 강사들 강의를 통해서 저희 그 베리타스 지금 3명 다 모여있지만 저희 특징이 그거잖아요. 수험생 출신에 다들 제 공부 기간들이 좀 있고 그 과정에서 피셋 분석을 열심히 잘 해서 어떻게 점수를 상승시켜야 되는지 아는 분들끼리 모여서 좀 베리타스 피셋 강사진을 이루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점들이 저희들의 장점일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모여서 이렇게 설명회도 하고 하니까요. 지금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강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 꾸준히 참여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강사들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혼자 할 수 있지. 근데 대신 혼자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강사들이 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시면 좀 더 체계적인 변화가 생기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니? 라는 학습 전략들이 궁금하실 텐데,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15일부터 경제학과 1차 과목이 동시에 시작을 하죠. 지금 여기 압도적으로 초시나 시험 경험 없으신 분들이 많을 걸로 알아요. 지금 이게 종합반 대상인 거니까. 제가 설문지 받아서 봤을 때 제시 이상보다는 초시거나 아직 시험 경험 없으신 분 많은데, 그때는 처음 준비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1차 비중이 높아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1차는 지금 하시는 거예요. 1차 공부는 지금 해놓으셔야 어느 정도 이게 1차의 비중과 2차의 비중이어서요. 공부 기간에 따른 노력 수준인 건데 1차는 떨어지고요. 2차 비중이 점점 늘 거예요. 해서 합격 직전에는 당연히 2차 과목의 비중이 높은 게 맞는데요. 당장 지금은 1차를 해두셔야 그래야 이제 내가 1차 점수가 원하는 목표 점수만큼 빨리 도달할지 아니면 완만하게 도달할지가 나와요. 만약에 찬바람 불 때부터 시작했는데 이 케이스면 그럼 어때요? 내 후년 시험을 기약하시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시거든요. 이런 쓴웃음이 겨울에 지어지지 않게 좀 빨리 하셔서 일단 먼저 목표 점수에 좀 목표 실력에 도달이 되면 그때는 1차는 감각 유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때 2차 비중 확 늘려서 준비하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둘 다 완벽하게 하기는 쉽지 않으신데 일단 7, 8월, 9월까지는 조금 1차의 비중을 좀 높여서 해주시는 편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1차 공부 걱정 없이 2차 공부에 집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2차 공부하실 때 내가 1차에서 하나? 하는 부담감이 있으신 케이스이시라면 1차 공부부터 먼저 좀 시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실 때 방향이 제일 중요해요. 아까도 잘 그려주셨는데 강사들 생각이 다 비슷해요. 공부하는 경우에는. 빨리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방향이 제일 중요한데 상황 판단이 제일 헤매기가 쉬운 과목이라 아무래도 좀 가이드가 있는 편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방향 잘 맞추면 상황 판단도 충분히 점수의 상승이 가능한 과목이니까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 잠깐 보시면 학생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게 그거잖아요. 상황 판단 어떻게 준비하실지 모르고 과연 이게 준비한다고 늘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신데, 근데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상황 판단에서도 각 문제별 출제 장치라던가 그런 유형의 문제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실마리 찾는 방법이라던가 그 실마리를 찾고 나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스킬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현재 패턴이긴 하고요. 해서 준비를 하실 때 장치, 접근법, 실마리 찾는 접근법, 그 다음에 해결하는 스킬, 요 3박자를 지금 잘 7, 8월에 갖춰 놓으셔야 그 다음에 10월부터 다른 뭐 기출문제, 어려운 문제를 푸시거나 모강 문제를 푸실 때 조금 더 속력 내서 달릴 수 있으니까요. 이 작업은 지금 7, 8월 중에 완벽히 해주셔야 합니다. 해서 이 시기니까요. 잘 준비를 해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에 기본 강의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려볼게요. 제가 질문을 좀 던져볼 텐데, 첫 번째, 유인밀에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상황 판단 어떻게 준비하실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일단 프로그램을 따라오시면 될 테고, 지금이 7월 초잖아요. 7월 초예요. 내년 시험이 3월 초라고 할게요. 계속 지금 요 근래 3월 초에 갔으니까요. 몇 개월 남았어요? 이거를 8, 9, 0, 1, 2, 1, 2, 3으로 가면 또 먼 길 가시는 거예요. 수업 때 한 걸로 해볼게요. 먼 길 말고 좀 더 빠른 길로. 7월부터 내년 7월까지가 몇 개월? 12개월. 거기서 몇 개월 전이? 4개월 전. 그럼 8개월이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의 간단한 사고부터 연습을 해두시면 남들 막 복잡하게 할 때 빠르게 구할 수 있거든요. 아까 40에서 이거 2 뺄 때도요. 5% 그렇게 아까 95% 이상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거잖아요. 10%는 공떼고 5% 그 절반인 거니까 아 2면 딱 그거구나. 뭐 이런 식의 간단한 사고들 해서 접근하시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 원자상 다 준비해 두시면 전반적으로 실력이 향상돼요. 실은 잘하시는 분들은 원자상 대체로 다 잘하시니까 매년 합격하시고 그래서 이제 피셋형 인간이니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 본인이 피셋형 인간이 아니시더라도 충분히 점수를 어떻게 올려야 되는지 파악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수업 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계획이 없으시다면 수업에 좀 참여를 해달라는 부탁인 거고, 두 번째 기초 강의 때 누누이 강조했죠. 전략적인 부분. 전략 잘 준비해 두셔야
힘든 상황 판단 시간에도 휘말리지 않고 본인의 페이스대로 시험 볼 수도 있으니까 전략적인 부분이나, 그다음 세 번째,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지 파악을 해주셔야 돼서요. 아직 기본 강의까지는, 8월 기본 강의까지는 유형별 문제에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세세하게 어떤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유형의 문제에서 어떤 장치가 있는지 접근법, 스킬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게 만약에 정리가 안 되셨으면 참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스터디 케어 지금 하고 계시죠? 내일, 모레도 아마 스터디 1기 두 번째 모임이 있을 건데,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적인 피드백, 제 강의는 스킬을 체화시켜야 되는 강의라 계속 그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스터디 1기를 모집했었더니 지금 11개조 71명이 참여 중이긴 하세요. 그래서 매주 이제 모여서 스킬 체화 확인하고 하는 작업하고 있는데, 기본 강의 때 역시도 그때부터 참여하시더라도 역시 추가적인 스터디 모집하고 계속적인 꾸준한 케어를 통해서 상황 판단 점수 변화 생기실 때까지 책임지고 지도할 테니까요. 그 세 가지는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잘 준비를 해두셔야 나중에 심화 강의 시작하는 10월 때쯤에는 조금 더 날개를 달고 처음 보는 문제들도 이런 장치 쓰이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구나 라는 사전적인 접근이 가능하실 테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7월 달에 잘 정리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해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요. 19년도 총평과 기본 강의에 대한 안내를 마치고요. 그 다음 언어 강사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